좋아요, 구독! 네,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강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또 컵앤핸들 패턴, 또 계속해서 이런 기술적으로 차트를 볼 수 있는 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조금 더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내용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볼게요. 네. 자,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이 컵 위드 핸들 패턴을 가져왔냐면요. 저는 노랑톡방에서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노랑톡방에 있는 가족분들이 제가 어떤 차트를 올렸을 때 바로 맞출 줄 알았어요. 그게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들 좀 다른 그 답변을 하길래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이건 숙지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 조금은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요 그 글귀를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는데 주식시장에는요 새로운 일이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고 그리고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에 대한 것에 대한 항상 그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새롭게 무언가를 계속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대전제를 갖고서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컵앤위드 차트는요. 그 제시 리버모어라고 잠깐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버모어라는 그 가장 큰 모멘텀 투자의 가장 큰 선구자죠. 이분이 어떤 그가 했었고 그다음에 윌리엄 오닐이 바로 컵 위드 핸들 차트를 완성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은 마크 미너비니가 그거를 조금 더 개발시킨 세파라는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 거기서의 그 대전제가 이겁니다. 주식시장에는 새로운 일이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패턴이 나오고 기술적 분석이 맞아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러한 대전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죠. 네. 주식시장에는 새로운 일이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겁니까? 자, 이 주식이 하락하는 것을 계속 사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서 기다리는 가치 투자자냐? 네. 아니면 급등? 이렇게 균형점을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을 기다리는 모멘텀 투자자냐에 대해서 한번 자신들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리면서 나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올라가 있는 거 못 사겠다. 올라가 있는 거 못 사겠고 나는 아래에 있는 거 사가지고 좀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사서 요 구간은 난 먹겠다라는 분도 있고 아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 투자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강한 상승을 보이는 이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세장에서 주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저런 건 다 그 시장에 따라 내가 어떤 시장에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어떤 그 좀 투자 스타일이 좀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2007년도에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2000의 시대 코스피 2000 시대를 막을 열었던 때인데 지금 16년이 지난 지금도 2,500밖에 못 왔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자체는 조금 계속 박스권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컵 위드 핸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제가 아마 좀 찻잔을 한번 가져올 거 그랬나 봐요. 그래서 찻잔 가져오면서 이게 어떻게 비슷한지를 보면은 여기서 이게 딱 컵과 똑같죠? 네, 저도 이제 컵 위드 핸들은 계속 배워서 그런지 바로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게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상황들을 이거에다 맞춘다고 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사실 뭐 종목들이 다 그렇게 가진 않고 자 여기서도 앞에 천장부터 컵의 바닥까지 10%, 12%, 30%, 33% 하락하는 거 하는데 어떤 거는 12% 하락하고 반등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20% 하락하고 반등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범위가 2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여기서 그 앞에 뭐 거래량이 터졌다가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조정을 받는 거죠. 조정을 받는데 이 컵의 바닥, 이 컵의 요 구간이 최소 7주에서 최장 65주까지도 큰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죠. 65주면은 거의 1년이 넘습니다. 네. 7주는 1년 한 달, 한 3개월 정도 되는 건데 65주는 52주가 이제 1년이니까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가 더 가는. 그러니까는 이 구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종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는 어떤 거는 이거도 맞고 어떤 거는 맞지 않는 그러한 어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수학 문제라고 하면은 정말 뭐 답이 딱 떨어져서 이제 매매할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컵의 바닥은 반드시 U자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V자 형태로 되면은 이게 바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30%까지 올라왔으면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N자형의 패턴을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U자형이 돼야지만 바로 컵 위드 핸들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내가 이거를 했을 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럼 어디서 사야 되냐? 가장 좋은 거는 네. 많은 분들이 난 여기서 살 거야. 최저점. 최저점에서 네. 살 거야라고 하지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가들은 절대 여기서는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왜냐하면 네. 올라오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들을 좀 제외하고 확실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왔을 때, 특히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컵의 손잡이 돌파 C가 바로 여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한 30% 더 올라왔는데 내가 30% 비싸게 사야 돼? 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여기서는 이제 안전 가격이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가격이 밀리지 않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할 때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샀다가 되면 이렇게 밀려버리지만 만약에 여기서 충분히 올라왔을 때 사면은 그만큼 밀리는 것이 좀 적다. 그래서 여기서 더 안전하다. 오히려 올라와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컵의 손잡이는 반드시 1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있어야 되고 형성 기간은 1, 2주. 그리고 형성까지 하락률은 여기서 살짝 드는 게 한 10에서 한 5% 정도 사이만 이제 눌림을 주고서 이제 바로 상승을 하는 것이 이제 컵 위드 핸들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자,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꼭 안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갔다가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윌리엄 오닐이 이제 완성한 차트 그 패턴인데 그분은 이제 제시 리버모어는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그런 게 좀 별로 없었어요. 왜냐? 그분은 상승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분이고 윌리엄 오닐은 그 분의 그것들을 좀 그 리스크를 조금 가미를 해서 만약에 거래량 폭증하면서 거의 손잡이 돌파 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무조건 손절을 해요. 7에서 8%가 하락시에 손절을 하고서 다시 올라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손절했던 가격 위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잠깐 리스크를 좀
그 제한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올랐을 때 그리고 상승을 하고 여기서 윗단에서 조정이 있을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 고점 대비 있을 때는 손절을 하거나 차익 실현을 하는 그렇게 되면서 약간 좀 변형된 그 컵 미드 핸들의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컵 미드 핸들을 해서 조금 더 내용을 좀 첨가하면은 전고점 돌파할 때 이러한 섹터 분위기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돌파가 실패했을 때는 한 달 정도 제가 요거는 이제 그 국내 시장에 맞게 제가 조금 변형한 건데요.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돌파 이후라면 이제 추세 매매로 전환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특히 상승장일 때 가장 먹힙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지금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가장 성과가 있는 단기 투자자라고 하는데 그 분의 마지막은 권총 자살이었어요. 왜냐? 그 분의 시작은 그 상승장에서 했지만 이 하락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윌리엄 오닐의 그 리스크 관리를 덧붙인 이제 컵 미드 핸들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권장하려고 하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외를 했던 거고 이제 그거를 받아서 지금 정확하게 했던 그 컵 미드 핸들 패턴을 완성시킨 네. 윌리엄 오닐 분은 이제 리스크까지 관리를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강한 상승을 보였죠. 이게 동아 S입니다. 동아 S 일봉인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 며칠입니까? 8월 달부터 하니까 거의 한 8월 14일부터 9월 달이니까 한 4, 5주 정도 됐었죠. 물론 이건 조금 짧은데 그만큼 강한 그 섹터였기 때문에 좀 올라온 기간이 좀 빨랐던 뿐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여기 됐죠. 그래서 동아S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노란 톡방 안에서 노란 톡방 안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